여러분들께서 화면을 아주 꼼꼼하게 보셔서 나름대로 뭐 하나씩 찾아내셨는데 실제로 어떤 게 정답일지 보겠습니다. 네. 서로 다른 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네 사람. 이 중 단 한 사람만이 헬리코박터균과 관계없는 질환에 걸린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그 한 사람은 누굴까? 그렇다. 정답은 바로 4번. 과민성 대장 증후군 진단을 받은 수키 씨. 과민성 대장 증후군 헬리코박터균과 전혀 관계가 없을까? 과민성 대장증후군은요, 복통을 수반하면서 대변 횟수의 변화나 대변 형태의 변화를 초래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원인으로는 스트레스나 자극적인 음식, 장염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고요. 헬리코박터균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이 원인균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균이 한국인들의 위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 성인의 70%, 아예 22%가 감염됐다고 알려질 만큼 강력한 생존력을 자랑하는 세균 헬리코박터균. 이 균은 나선형 모양의 박테리아로 염산 성분의 위 속에서 염산을 중화해 서식하는 강력한 세균이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이 세균을 암을 유발하는 제1의 발암물질로 규정했으며 미국 질병통제센터 CDC는 헬리코박터균이 소화기 질환은 물론 저심장, 만성피로, 편두통, 불임 등의 다양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발표. 이러한 증상을 팽틀어 이상한 헬리코박터 증후군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헬리코박터균 감염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 왜 이러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엄청나네요. 아시아권이 다 높으네요. 근데. 아무래도 우리 음식 문화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음식 문화는 음식을 한 곳에 놓고 서로 나눠 먹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간의 그 접촉이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한국과 같이 헬리코박터 감염이 높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음식을 나눠 먹을 때는 아무래도 그 다른 사람한테 전염력이 강하게 되죠. 실제로 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를 재균치를 해서 균을 갖다 없애준 사람도 1년에 재감염률이 5 내지 6%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연유로 인해서 한국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 오늘 주인공들 역시 이처럼 음식을 함께 먹거나 키스, 또 술잔을 주고받는 행위 등을 통해 바로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된 것. 다양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헬리코박터균. 그렇다면 오늘 주인공들의 증상은 헬리코박터균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첫 번째, 성장장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위점막에서 염증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염증에 생긴 염증 매개 물질이 이런 성장 호르몬의 작용을 억압하거나 아니면 그 철분 흡수를 갖다가 억제시켜서 철결핍성 빈혈 등을 발생하게 시켜서 이런 성장 장애를 갖다가 유발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조사 결과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된 아이들의 철분 결핍 비율이 정상인 아이들에 비해 약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두 번째, 멈추지 않는 코피로 혈소판 이상 진단을 받은 주인공. 이 증상은 헬리코박터균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은요, 출혈을 하게 되면 피를 응고시키는 물질이 있는데요. 이것이 혈소판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 혈소판에 일부 물질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과 유사한 그 면역학적인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이 되게 되면 여기에 대한 면역학적 반응이 혈소판에도 일어나기 때문에 혈소판이 감소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증상은요, 그 점막 출혈이 주고요, 또 쉽게 멍이 드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위암. 이것은 헬리코박터균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은요, 그 위산 내에서 살아가는 굉장히 강력한 균입니다. 일단 감염이 되게 되면 평생 그 없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은 그 위 상피 세포 내에 염증 반응을 유발하게 되죠. 그래서 만성적으로 염증 반응을 유발하게 되면 나오는 그 여러 가지 염증 매개 물질에 의해서 위 점막 내에 여러 가지 변화를 만들어서 위축성 변화라든지 장상폐화성을 만들어서 이것이 이제 결국에는 위암을 발생하게 됩니다. 위암까지 갑니다. 헬리코박터균은 이처럼 위 점막을 뚫고 들어가 위벽에 상처를 낸다. 이때 상처 부위에 염증 세포가 모여들어 위축성 위염을 일으키고
점차 위 점막이 장의 점막처럼 변하는 장상피화생으로 발전된다. 이것은 바로 위암의 전 단계 증상으로 위암 가능성을 높이는 직접적인 원인. 실제로 한 연구 결과 장상피화생에 걸린 환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위암에 걸릴 확률이 무려 10.9배 이상 높았다.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감염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은요. 아무래도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식을 나눠 먹는다든지 아니면 술잔을 돌린다든지 이런 그 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는 가능한 절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심코 방치한 작은 습관, 때론 큰 병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네. 예. 김태현 씨가 맞추셨어요. 네. 비교적 정확한 설명이었어요. 괜찮았어요, 오늘. 아니, 이게 강력한 세균이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위험한지 몰랐고요.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 70%가 사실 감염 상태라고 하니까 더욱더 걱정스럽고 그렇습니다. 네. 박 교수님. 네, 헬리코박터균은요. 이미 세계보건기구에서 위암의 발암물질, 1급 발암물질로 규정이 돼 있죠. 사실은 이제 한국에서는 감염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도 있고 나도 있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이 헬리코박터균은 많은 소화기 질환뿐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암의 가장 중요한 인자가 됩니다. 심지어는 그 미국이나 유럽에서는요. 속이 아프거나 소화가 안 된다고 찾아가게 되면 이 헬리코박터 검사를 해서 균이 나오면 재균 치료를 갖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비교적 그 헬리코박터 균에 대한 인식은 많이 이제 확산이 안 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위험성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갖다 모르는 것 같고요. 뭐 실제적으로 아까도 나왔지만 예. 부모가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된 그 가정의 아이들한테는 감염이 상당히 높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많이 돼 있는지도 몰랐고요. 네네. 그렇다면 10명, 7명이라면 저희 출연자들 중에서 뭐 5명 중에 적어도 3명은 그렇죠. 그 복균자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해서 조사를 하셨죠, 여러분들께서? 네. 지금 5분 다 하신 건 아니고 강수진 씨 빼고. 씨가 시간이 안 돼서 예전에 못했고. 한 적이 있어서 강수진 씨를 제외한 4분은 다 하셨는데 아직 결과를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그냥 저 문자로 보내주시죠. 개별적으로. 불안하시군요. 제가 제일 안 좋을 것 갑자기 자신이 같습니다. 없어지시는. 근데 예. 그동안에 이 식습관이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 습관이 안 좀 좋아서 걱정이 식습관이. 되세요? 걱정되죠. 잔 돌리시죠? 잔 돌리죠. 그리고 이제 식사 같은 경우는 뭐 가족들끼리는 뭐 같이 그냥 쓰는데 물론 이제 외식할 때는 뭐 다 따로따로들 네, 개인 접시에서 접시 이렇게 먹는데 쓰지만. 대체적으로 같이들 먹어요. 아니, 그 저희- 전원일기에서 온 습관 같아요. 저는. 거기 그냥 밥상을 차려놓고 한 10식구가 그냥 수저 같이 쓰잖아요. 그러네요. 거기서- 22년을 했으니까 전원일기가. 거기서 유별나게 저 개인 접시 주세요 이상하잖아요. 저런 직장들이. 기준이 네, 있죠. 그런 겁니다. 기준이 헬리코박터균 수치가 5 이상이면 보유자입니다. 근데 저희가 그 조사를 해보니까 네 분 중에 보유자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여드립니다. 자, 네 분이죠. 네, 자, 김영곤 5 씨. 이하가 돼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다 다 이렇게만 안전하시고요. 됐으면 좋겠는데요. 다 멈추면 좋은데 여기서 튀어나가시는 분이 있다면 복균자입니다. 자, 일단 의외로 김숙 씨는 얼마 안 되고요. 김태희 씨도 깔끔하네요. 근데 김영건 씨가 8.91. 8.91로 헬리코박터균 양성 판정이 아, 나왔습니다. 좀 자신 없어 하시더니 정말. 예, 예. 자신 없어 하시더니. 진짜로 예, 뭐 예상은 했는데 의외네요. 그래서 혹시나 의외예요. 했는데. 예. 예. 그러네요. 지금 뭐 약간 지금 놀라셨어요. 놀라시기는 지금. 그렇죠. 방송 중에 지금 너무 놀라셔서 괜찮으세요? 아니요, 뭐. 예. 우리 저 의사 선생님께 좀 말씀 예. 좀 들어볼게요.